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매너와 에티켓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서 어떤 대응과 응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요, 공수자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즈니스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눈만 마주친다든지 그냥 쳐다도 안 본다든지 그랬을 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공수자세라는 것은 첫 번째로 상대방을 알아차림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상대가 나에 가까이 와서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알아차림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공수자세라는 것은 두 손을 앞으로 맞잡는 행동을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자세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처음 거래처에 사람이 왔는데 바쁘게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알아봐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알아봐줬을 때 어디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알아차림하는데 눈만 마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좋은 태도로 상대방을 알아차림하고 환대했을 때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더라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차렷 자세하는 것보다도 좀 더 공손한 모습으로, 자, 여러분들 배꼽 다 있으시죠?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쯤 내려오시면요, 이 지점을 여러분들의 가로와 세로에 기가 모이는 단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나의 중심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성은 자, 왼손이 위로 오게 깍지를 끼시고요.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오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깍지를 끼시는데, 이 방법적인 면에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이렇게 깍지를, 10손가락 깍지를 끼는 것도 안 되고요. 엄지손가락을 엇갈려 맞잡고 네 손가락을 붙여서 단전 위에 가지런히 놓는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시험을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자, 흉사는 손의 반대 위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흉사의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상을 당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49일까지를 우리는 흉사라고 합니다. 그분을 애도하는 시간을 49일까지만 하자라고 저희 선조들께서 정해 놓으셨고요. 자, 시험 문제에 내년에 오는 첫째 사도 흉사이기에 손을 엇갈려 맞잡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답이 틀립니다.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조상을 기린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선조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조상들께서 후대에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흉사라는 것에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을 당해서 49일까지만 흉사 때는 평상시와 다르게 남성이 오른손이 위로, 여성이 왼손이 위로 가서 단전에 모아서 예를 갖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나 비즈니스상에서 상대방을 보고 알아차림하고 내가 격을 갖춰서 복장과 태도를 반드시 단정하게 하는 그 행동과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좌식에서 앉은 자리에서 두 다리에 여러분 중앙 또는 아랫배 사이에 손을 놓도록 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 자, 우리가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빗게 앉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위에 손을 둔다든지 무릎 위에 이렇게 살며시 두는 이렇게 손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공수 자세를 반드시 좀 해서 인사를 시작을 하는, 인사보다 앞선 행동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처음 관계를 맺게 되겠죠. 자, 사람이 인사의 개념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말풀이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상대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라는 거. 자, 인사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는 쟤는 왜 인사도 안 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뭐 이 순서에 대해서는 시험에 오지선다 여러 가지 또 인사의 종류별로 연결형 문제 뒤에 실무형 문제까지 다 나오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인사의 원칙이 있는데요. 너무 쉬워 보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내가 가다가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냐? 우리는 낮은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준에서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은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쭈뼛쭈뼛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인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얼른 마시고 먼저 아른 체를 하시고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인사는 무표정하면서 인사를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관계를 맺겠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거. 자, 그런데 시험은 요것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사 전후에 어디를 보느냐, 딴 데를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눈과 미간 사이를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바라보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시선을 상대방에게 내가 인사를 드립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깨에 시험에 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해서 딱 각을 잡고 딱 어깨에 힘을 주고 하라라고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상대방을 향해서 인사를 드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굽히거나 벌리거나 하면 자세가 밉겠죠?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다리와 허리를 어깨 펴라는 거. 자, 무릎은 붙여서 모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손은 공수 자세를 하시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뒤꿈치를 붙여서, 자, 제가 너무 지우개가 없고. 자, 남자인 경우는 30도 정도, 여기가 뒤꿈치가 붙어서 30도 정도 벌려주시면 되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왼발, 오른발 뒤꿈치가 여기에 딱 붙도록 하시면은 무릎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편자세에서 인사를 하셨을 때 굉장히 예쁜 자세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하나하나 요런 것들이 함정이 되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수업이 끝나시고 반드시 한번 거울을 보시고 내 인사가 잘 되는지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의 순서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인사말을 하라라는 게 있고요. 허리를 숙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등과 목이 일직선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되겠다, 파악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럴 때 목과 등뼈가 따로 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예쁜 인사가 아니라요. 자, 목과 등, 나의 등과 나의 목뼈가 일직선이 되어서 허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전에 손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허리를 내려서 일직선이 되도록 인사하라라는 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 주눅이 들어서 쳐다보지 않고 인사한다든지 이런 거 삼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선은 상대방을 가까운 발끝에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났는데 나보다 직위가 높으신 분이 아직 숙이고 계시면 민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잠시 멈춘 다음에, 자, 들어 올릴 때는 내려갈 때보다 천천히 들어 올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시선을 마주치라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박자 인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1박입니다. 허리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자, 그 다음에 1초가 멈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초, 4초가 흐르겠습니다. 천천히. 셋, 넷,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갈 때, 자, 빨리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천천히
들어서 허리를 펴라라는 거. 요 4박자 인사법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사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반드시 꼭 다 상세하게 이 상황에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야말로 목을 살짝 움직여서 하는 인사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눈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예를 표하는 건데요. 우리가 큰 아파트 단지에 살면 제가 10층에서 내려오는데 그 많은 아파트 단지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매번 아침마다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지금 하는 행동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쌩 깐다고 그러죠. 모른 척.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웃끼리 혹시나 큰 사고가 생기거나 이웃 주민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만날 때 눈내 정도로 예를 표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눈으로 예를 표하는데, 자, 고개만 가볍게 숙이는 정도로, 자,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주 마주칠 때 내가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격식을 차릴 수 없다라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과 또 만나거나 통화 중일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눈내를 예를 표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례가 있습니다. 약식으로 하는 인사를 우린 양례라고 하는데요. 15도 정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직선이 되라. 머리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라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15도 정도를 숙이는데 짧은 시간 인사할 때 얘를 갖춰야 되는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짧은 시간 인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소와 함께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보통례, 정중례가 섞여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매우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실내나 통로, 좁은 공간일 경우에, 자, 주로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이겠죠? 계단이나. 자, 이런 공간을 지나칠 때, 자,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15도 정도. 화장실이나, 이런 개인 공간에서 아니면 저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 저와 동급에 있는 사람, 그죠? 나와 직급이 같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 그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15도 인사 정도를 하고요. 자, 회의 시에 우리가 지금 회의가 더 중요한데 격식을 차려서 인사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나 면담일 경우에, 자, 대화의 시작과 끝의 경우에는 우리가 양례 정도로 인사를 마무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통례. 정말 보통례. 앞뒤 이걸까 저걸까 고민되시면 무조건 보통례 하시면 됩니다. 30도 정도 내가 허리를 일직선으로 숙이는 인사를 우리는 보통례라고 하는데요. 인사말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다 30도 인사를 하겠죠. 자, 가볍지 않게 천천히 예를 좀 갖춰서 인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손님이나 상사를 나보다 직급이 한 단계 정도 위에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는 30도 인사 보통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만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30도 인사 정도로 예를 갖춰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윗상사에게 보고와 지시를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예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보통례로 마무리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정중례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취업 시즌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면접과 공식 석상, 나를 평가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정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45도를 숙였을 때 우리는 정중하다라고 하는데요. 90도 인사라고 90도 정도가 돼야 정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정중례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 깍두기 인사는 아무 때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 최고 CEO들, 그죠? CEO들. 자, 그 다음에 이 CEO가 만나는, 대면을 하는 VIP들. 그죠? 이분들에게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45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포인트는 감사의 뜻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저희가 고마운 일을 받았을 때는 그냥 고마워.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미안할 때 미안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참 미안하고 마음 상하게 했구나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감사와 사과의 상황에서 정중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대부분 뭐 대국민 사과라든지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사과문 발표하실 때 있죠. 그럴 때 보시면 몇 도 인사하시는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정중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 네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목례, 눈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5도 숙이는 양례, 그 다음에 30도를 숙이는 보통례, 그 다음에 45도를 숙이는 정중례. 요 네 가지는 상황별로 모두 꼭꼭 씹어서 기억을 꼭 하시고 문제에 헷갈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기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막 불러서 인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보 이내에 저분이 들어왔을 때. 자, 그런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겠죠? 6보 이상 가까이 왔을 때 인사를 하는 게 좋고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즉시 인사입니다. 머뭇거린다든지 이런 건 상대방이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니 환대하는 느낌을 못 받겠죠. 그죠? 전달을 못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으시다면 습관을 내가 먼저 얼른 가서 인사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당연하게 넣어두시면요. 즉시 인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이웃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선후배를 만나든 동료를 만나든 즉시 인사를 하시는 습관을 꼭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 중일 때 상대 앞으로 가서 상대방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때 아래로 내려가서 인사하라는 거. 자, 이 문제는요. 잘못된 경우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가 잘못된 인사가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고 하는 인사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꼭꼭 잘 세세하게 읽어보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잘못된 인사에서 보이시죠? 자,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른 이 자리로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서 인사를 드리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과를 한다고 해서 너무 90도 인사로 이렇게 지나치게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은 또 90도 인사할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특수한 종교적 행사, 그 다음에 관원상제 등의 행사할 때는 90도 인사가 무방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아까 보셨죠? 목과 등뼈가 일직선이 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인사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실전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오지선다로 중간중간에 틀린 문제를 골라내는 것도 나오지만요. 연결형 문제라고 해서 위에 박스가 있고요. 그 문제가 자, 두 손을 마주 잡는 자세. 평상시에 남자가 왼손, 여자가 오른손으로 올라가는 이걸 뭐냐라고 하는 이걸 공수법이라고 찾아서 쓰시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요런 함정이 있죠. 제사도 흉사이므로 그 반대로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흉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OX 문제일 경우에 진위형 문제일 경우에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이 비즈니스 응대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꼭 문제 풀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개 매너를 들어가는데요. 자, 인사를 한 다음에 낯선 사람이 있다거나 우리 거래처에 우리 직원을 소개해야 된다. 너무나 비즈니스상에서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그러한 매너인데요. 자, 사교 생활이 시작입니다.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소개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신분을,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될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손 아랫사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손 아래. 이 친구가 손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윗사람을 자,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은 사람은 먼저 이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낮은 사람을 소개한다라는 걸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떨까요?
자, 부장님을 세워두고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갔는데 거래처 직원이 이 부장님을 몰랐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라고 째려볼 수도 있네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경우인데요. 그냥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원장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면 아는 사람이려니 했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를 세워두는데 상대방 거래처에서 저를 아래 이렇게 훑어볼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지 이름을 밝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매너가 들어가죠.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매너의 시작은요, 감성 지능을 건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았을 때 기분 나쁜 거가 아니라 매너를 해서 우리가 기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있는 사실만 우리가 소개하는 것도 있죠. 사실. 아무개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 이걸로 감정에 어떤 그 감동이 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동을 주는 매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김아무개 씨를 소개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더 신뢰감을 갈 수 있도록 앞에 그 사람의 강점, 자, 강점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불러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CS 시대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을 소개할 때 SMAT 전문가, 너무나 강의를 재밌게 하는 김아무개 강사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김아무개 강사입니다 이거보다 SMAT 전문가, 그죠? 이 분야의 기술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강점을 소개했을 때 소개받는 상대방도 너무나 좋은 담당자를 만났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고요. 또 대중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도 기분 좋고 칭찬을 한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매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 매너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엄마를 소개할 때도 그냥 우리 엄마야 닮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니면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우리 엄마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정말 더 분발해서 요리를 하시든지, 그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시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야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소개할 때 그냥 사실만 소개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그 사람의 장점, 강점, 특징, 좋은 특징, 이런 것들을 부연 설명해 줬을 때 서로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소개 매너는 굉장히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시험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순서가 매우 자주 잘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원칙이 있습니다. 소개를 할 때 앉아서 소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일어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요즘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나 노령인 경우에는 앉아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레이디 퍼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소개받을 때 남성분이 일어서서 소개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이제 악수 매너에서도 설명을 한번 더 드릴 텐데요. 연장자가 소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TV에 나오던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얼른 달려가 막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연소자가 덥석 잡으면 그건 굉장한 결례입니다. 이거는 조금 비약적인 사례일 수도 있는데, 정치인분 중에 한 분이 악수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분을 싫어하는 어떤 분이 그 틈에 끼어 있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손에다가 면도날을 이렇게 숨기고 악수를 하셔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적도 있거든요. 기사화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윗분들이 악수를, 자, 스킨십을 청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에도 계속 그 이야기에 전달이 되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개는 아랫사람을 먼저 신분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윗사람을 나중에 노출시킨다, 그 순서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 사람의 특징을 또 한번 부연 설명한다라는 거 여러분 일상에서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악수 매너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악수는 우리가 비즈니스 상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스킨십을 하는 유일한 매너가 바로 악수 매너입니다. 자, 어원을 들여다보면요. 신이 인간에게 권력을 이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 파워를 준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광화문에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광화문에 계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교황님의 그 옷자락 손 한번 잡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저도 막 그때 팬으로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한 번의 스킨십을 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 근처도 못 갔지만, 자,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릴 때 하는 것이 악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손을 꽉 잡는다든지 아니면 느슨하게 잡는다든지 또 많이 흔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상에서 상대방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굉장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심리전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이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고 상대방과 너무나 손에 힘없이 스치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요, 데드 피쉬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생선이 늘어져 있는데 그거를 뭉텅 잡았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아무 감정 없이 악수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악수를 하실 때는 자, 순서가 있는데요. 윗사람, 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레이디 퍼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여성이 손을 내밀었을 때 남성이 손을 잡고 할 수가 있고요. 윗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아랫사람이 악수를 받을 수 있더라. 선배가 후배가 있지만 예외인 경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분들은 손 한 번의 그 스킨십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예외 경우를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길 바라고요. 자, 방법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이 우리가 의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위에 해당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수는 원칙적으로 오른손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너무 쑥 다가가서 하셔도 안 되고 멀리 떨어져서 하셔도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딴 데를 쳐다보면서 악수할 수 없죠. 자, 그래서 3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진위형 문제라든지 연기력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다시 눈을 한번 바라보고 자, 이렇게 되면 박자가 어떻게 되나요? 1박, 2박, 3박이 되죠. 눈, 손, 눈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반갑습니다 하면 3박자 정도 나오죠. 자, 그리고는 손을 빼서 그 다음 정중한 자세로 대화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자,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당한 힘을 잡고 2-3번 상하로 가볍게 흔들라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시험에 7, 8번, 10번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허리를 당당한 자세로 펴서 악수를 하는 게 글로벌 매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악수를 할 때 장갑은 벗어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와 세트로 된 그런 긴 장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패션의 완성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장갑을 낀 손 채로 악수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문장 전체를 그냥 통으로 철자 하나 빼지 마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손이 더러울 경우 안 해도 무방하다가 아닙니다. 양해를 구한 후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닦고 하거나 인사로 대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안 해도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로 대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함정에 걸리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악수 매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악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 명함 매너인데요. 자,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또 명함 매너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